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엽기 고양이님 들어오셨어요. 김진표는 윤석열과 검찰 눈치 보고 있어요. 비리가 많아서 압수수색 당할까봐 겁나서요. 뭐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영예의리님, 김진표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와서 추모는 안 하고 내각제 발언을 했다고요? 야, 정말 문제다, 문제. 야. 네, 마이다스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나너님 히히히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렇게 또 제가 앞으로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오키님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고발사주 사건 재판 관련된 얘기입니다.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김웅은 이 고발사주 관련해 가지고 알 거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웅은 정말 핵심적인 증인이죠. 사실 피고인이지. 피고인이어야 하는데 검찰이 김웅을 기소를 안 했어요. 안 하는 바람에 참 아슬아슬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요리조리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이 김웅이 법정에서 나는 모르겠다. 내 목소리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저 말 했는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 모른대. 배째라 이거지. 야, 진짜. 여러분,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뻔뻔스럽습니다. 뭐 그렇죠. 그 수사를 받으면 일단 도망가고 안 되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백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딱 김웅이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모른다고 배째라고. 만약에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 구속돼. 진짜 구속됐을 거야. 검사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검사가 아닌 사람이 이럴 수 있었겠어요? 없죠. 대한민국이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검사는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검찰공화국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선거전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제일 중요한 게 검찰공화국을 박살내자예요. 검찰공화국을 박살내기 위해서 야당을 찍어달라. 검찰한테 표를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검찰공화국이냐? 아니면 민주공화국이냐? 이거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검찰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밀어도 안 잡혀가요. 한동훈 핸드폰 가지고 안 뺏기려고 그 생쇼를 안 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핸드폰 안 뺏기려고 생쇼했어 봐. 나 구속됐어. 왜? 증거인멸 우려라고. 근데 왜 한동훈은 안 잡혀가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 지금 박영수도 핸드폰 때문에 잡혀간 거 아니에요? 핸드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라고. 근데 왜 지들은 이건 뭔데? 야, 이 검찰 지 마음대로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김웅의 뻔뻔스러움을 깰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고발사주 사건이 재판이 재개가 됐습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이 기자가 김웅의 모르쇠를 깰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에 이어서 고발사주 사건 당시 검찰 대검 범죄수사 수사정보정책관실이죠. 범정 또는 수정관실이라고 하는데 대검 범정에 소속돼 있던 수사관이 증언을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아예
김웅을 쉴드 치려고 증언을 하다가 거짓말이 딱 걸렸어요. 고발사주 사건을 첫 번째 보도한 기자는 정말 김웅의 그 거짓말을 딱 깨부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고, 검찰 수사관은 김웅 쉴드를 치려고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다가 거짓말이 딱 걸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고발사주 사건, 지난주 고발사주 사건에서 정말 모든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은 대목입니다. 자, 고발사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최강욱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억지 고발장을 써주면서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접수가 된 사건이죠. 자, 이게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검언 유착 사건, 한동훈과 이동재가 연루되어 있었던 검언 유착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이 검언 유착 사건은 실은 유시민과 최강욱, 그다음에 제보자 X 등등이 짜고 만든 함정이었다라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고발사주 사건의 고발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고발사주였다는 것이 딱 드러나죠. 들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니들이 잘못한 게 딱 들키니까 어떻게 된다? 공작을 해서 뒤집는 거야, 이거를. 사건을 뒤집어가지고 몰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야비한 거지. 지들이 검언유착 사건이 드러나니까 이거를 다시 뒤집게 하겠다고 고발장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좀 고발 좀 해줘 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 고발사주 사건이라 이런 겁니다. 뭘 뒤집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거짓말을 직접 하면 좀 티가 나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고발장을 내줘.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 판 좀 깔아줘. 이게 고발사주예요. 그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판을 뒤집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사건을 고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고발사주입니다. 자, 연관된 사람은 손준성, 김웅, 그 다음에 조성은 씨 등등이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고발하래, 대검에다 하지 말고 남부에 하래, 아니 대검에 다시 하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화문 내용까지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손준성과 김웅이 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로 떠올랐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이 두 사람이 하려고 했다면 이 우선이 개입돼 있다라고 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근데 그 우선까지는 안 가죠. 왜 못 갔을까?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으면요, 손준성 얘부터 검사를 얘가 걸린 건 확실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검찰 신분을 떼놓고 수사를 받았어야 돼요. 그죠? 그랬으면 얘가 그럼 지가 사표를 내든가, 사표를 안 냈으면 강제로 떼버려야 돼. 어떻게 떼야 돼? 탄핵을 하는 거지. 검사 탄핵을 했었어요, 정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게 해야지. 이거 그대로 놔두니까 이제 고스란히 살아나게 생겼잖아. 그리고 김웅도 똑같이 했었어요, 정상이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다 날려버렸어요, 정상이잖아. 에? 자, 여하튼 이런 고발사주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이 드러났으면 사실은 검찰총장 사표를 받아야죠. 니 책임져. 니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책임져. 라고 하는 게 맞죠. 그죠? 자, 조성은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증언이 됐죠. 그래서 중요한 자료들을 막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관련 자료를 다 없애버리죠. 핸드폰과 휴대전화,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싹 지웁니다. 디가우징하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사실 만약에 이런 짓을 내가 했었어 다 구속이야. 증거인멸. 근데 구속 아무도 안 됐어요. 그죠? 자,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이자들이 검찰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이들을 그 검사직을 떼버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당시 민주당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가 누구였죠? 이래서 이낙연계 낙엽과 검찰과는 커넥션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옵니까? 그죠? 이게 그냥 보고 넘어갈 상황이에요? 이거는요, 사실 이게 검사의 그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검찰을 직위 해제하려면 이게 되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간단한 게 탄핵인 겁니다. 탄핵을 시켰으면, 아니 탄핵 소추만 시켰어도 일단 검사직을 떼는 거잖아. 직무정지를 딱 시키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했었어야지. 하여튼 맞아, 얘기하면 깁니다만, 자, 여기서 이 재판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김웅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웅은요, 지난 5월 달에 법정에 이 증인으로 섰는데 계속해서 모른다. 네 목소리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대화가 실제한 거 맞냐? 뭐 맞겠죠. 뭐 이거 정말 기억을 못해? 고발장이 처음 한 번 오는데 이게 3번이 나눠오지 않냐? 고발장이 오고 신문 기사도 오고 페이스북 오고 그다음에 판결문까지 오고 이러는데 이걸 기억을 못한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왔는데 나도 답답해. 기억 못하는데 어떡할 거야? 얘야말로 무슨 인식장애인가? 얘는 치매지. 이거는 치매. 인식장애가 아니라 치매. 언론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까잖아. 김웅이 이런 말 했는데 지 목소리를 듣고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이거 그대로 냅둬요? 자, 되게 뻔뻔스러운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너 손준성이 보냈다고 그러잖아. 손준성 보냄이잖아. 너 지인이 보낸 거면 신경 쓴다며 라고 하니까 나도 잘 안 믿겨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손준성 보낸 걸 내가 봤으면 내가 조성원한테 안 넘겼을 텐데 나 기억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이러고. 와, 대단한 거죠. 진짜 이렇게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난 법정에서 이런 김웅의 뻔뻔스러움을 박살내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김웅이 고발장 내용 알았을 거다. 즉 기억 안 난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왜? 내가 취재하는 와중에서 김웅한테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했어. 사실 확인을 하는데 김웅이 뭐라 그러냐? 내가 딱 묻기도 전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얘기를 하더라. 즉 고발장 내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본격적으로 묻기도 전에 야 그거? 라고 하더라. 뭐야?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법적인 발칵 뒤집어집니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서 헷갈린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김웅이 다른 거랑 헷갈린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웃기지 마. 처음에 김웅이 나한테 고발장 초안 지가 작성했다고 하다가 아니다라고 바꿨다가 공직선거법이라고 먼저 딱 치고 나오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예, 하나하나 반박을 당한 거죠. 완전히 반박을 당한 겁니다. 심지어 이 변호인은 이 기자, 이 전혁수 기자예요. 전혁수 기자한테 네가 프레임 짜놓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전혁수 기자가 또 반박을 해요. 웃기지 말라고. 택도 안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프레임이냐고. 솔직히 프레임 짠 거는 변호인이 프레임 짠 거지.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자, 결정적인 증언 맞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기자가 이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김웅을 취재하면서 김웅이 하는 말을 싹 다 받아 적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웅이 그 당시에 어떤 태도를 보였다. 몰랐다면, 고발장 내용을 몰랐다면 전혀 저렇게 대화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꽉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김웅의 참 난감한 상황 됐겠다. 그죠?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 전혁수 기자의 뒤를 이어서 검찰 수사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검찰 수사관은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던 수사관인데, 이 사람이 메모를 쓴 게 확보가 돼 있어요. 뭔 메모를 썼느냐? 자기 업무 수첩에다가 지땡땡 제보자 X 54세 사기, 횡령, 배임 뭐 이렇게 정과를 쭉 적어놓고 고소인은 김 누구 이와 관련된 정보 보고를 2020년 4월 7일에 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 4월 7일이 바로 고발사주가 그 고발장이 막 그 작전이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때예요. 자, 그때 이런 정보 보고를 했다라는 거를 이 수사관이 자기 그 업무 수첩에 적어놨다가 딱 들킨 거야. 자, 이걸 그대로 하자면은 고발사주 사건을 고발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자료를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손준성한테 넘겨줬다. 이런 정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관은 처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2020년 4월 7일이라고 돼 있는데, 아이고 2020년 4월 7일이 아니고요. 2021년이에요. 제가 잘못 썼어요. 라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바로 딱 짚고 나갑니다. 야, 그 지땡땡이 제보자 지씨 얘 65년생이야. 65년생이면 2021년에 만 54세가 아니잖아. 55세잖아. 근데 뭔 만 54세라고 적었으면 2020년이잖아. 이거 뭐야? 대답을 못하죠. 검찰이 그렇게 잘 써먹는 이 정황 증거나 이 말장난이 여기서 딱 걸리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 핵심에 손준성과 김웅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손준성한테 유죄 선고가 나면은요, 자연스럽게 김웅도 기소를 해야 돼요, 검찰이. 김웅을 기소 안 하죠? 그건 그야말로 탄핵감입니다. 줄줄이 탄핵감이에요. 법무부 장관부터 총장, 일단 줄줄이 쫙 탄핵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명백해졌어요. 하여튼 보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서 유죄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인멸했지만 남아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이거 우리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보다 훨씬 많은 증거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34분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물론 내일이 월요일이긴 해도 모레 화요일 날이 또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징검다리 휴일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월요일은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샛별 하나님 탄핵해야죠. 특히 특수부라고 하셨고요. 혼입을 덮고 누워 있었다는 줄리는 누구인 거니? 라고 해주셨네요. 예. 가라사대님 모조리 다 쳐넣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베리님, 이재홍님, 황무숙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베리님 스패너로도 이렇게 수고해주고 계시고 종종 또 슈퍼챗도 보내주고 계신데 또 이렇게 계좌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조수아님도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님, 민주당 혁신이 안 받으면 어떡해요? 안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이게 그 최고위원회에서 뭐 처리가 될 거고요. 당무위원회에서도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의원총회까지 거치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거부를 한다면 문제가 커질 거예요. 예, 거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우여곡절과 논란이 오히려 수박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주고 그 수박들이 더 이상 설칠 수 없게 만드는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 힘을 보태주느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광고님, 예, 챙겨 듣고 있다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